오늘 이제 강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채식을 하는데 병에 잘 걸리고 건강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오늘도 한 분이 이제 비건이신 완전 채식을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콜레스테롤 수치도 만만치 않고 신장 기능도 대장 빼고는 여러 가지 그 혈액의 농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걸쭉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늘 그냥 하늘마을의 모든 물건을 다 가져가신 것처럼 다 털어가셨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시면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목이 좀 썰렁한가요? 근데 제가 30년 동안 하루에도 상담을 제가 그 10분 가운데 한 4, 5분 이상은 잘못된 채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지금 고기도 생선도 우유도 계란도 안 먹는데요? 근데 콜레스테롤 농도가 말도 못하고요. 수치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그러고 신장에 간에 뭐 담석도 결석도 기생충도 기능이 상당히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많고, 난소, 자궁, 질, 부속기에, 전립선에 비대나 염증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채식하신다는 분 100분 가운데 60-70% 이상은 잘못된 채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걸 제가 30년 동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으로 새겨 들으시면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도요,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자, 반쯤만 하는 채식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전한 채식입니다. 온전한 채식이. 그래서 그 온전한 채식은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이 아니에요. 힌트를 드리자면 고기, 생선, 계란, 우유만 안 먹는 채식은 온전한 채식이 아닙니다.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처럼 IP6가 없는 이 음식, 그리고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1대1에서 1대4 이하로 맞추지 못하는 채식은 죄송하지만 온전한 채식이 아닙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제가 힌트를 미리 드렸고요. 자, 이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이클 그레거 박사님은 What the Health 다큐에서 여러 번 이제 강연을 하셨고, 미국의 많은 지역에 이제 TV 강연을 많이 하시는 그 암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건강 전문가이신데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특별히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유튜브 강연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식을 온전한 채식을 하는 게 아니라 반쯤 채식을 하셔서 오히려 고기를 가끔씩 먹는 분들보다, 아니 고기를 즐겨 드시는 분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나 지질 농도가 높고 빨리 많은 병에 노출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마이클 그레거 박사의 심도 있는 유튜브 강연 내용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여러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넘버원 킬러는, 사람을 가장 많이 죽게 하는 그 질병은 바로 이 70년 동안 변함없이 이 헐터택, 심장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를 초래하는 이 무서운 심장 질환, 그리고 미국이 식습관을 수입한 많은 국가의 사람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죠. 케이팝 못지않게 이 한국의 지금 식사가 거의 이제 미국식 식사라고 해도 별 차이를 못 느낄 정도로. 그래서 제1의 사망 원인이 암 못지않게 심장병이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대개 90% 이상은 콜레스테롤이나 지질 농도, 혈액의 점도가 끈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자, 재밌는 사례들을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힌트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자, 미국의 웬디 햄버거, 여러분 웬디 햄버거 왜 양쪽에 그 뭡니까, 이게 말갈량이 삐삐처럼 이렇게 머리 딴 웬디 햄버거인 것 같아요. 설립자 데이브 토마스는 고기를 무지 좋아하세요. 그래서 햄버거 체인점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가이십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심장 수술을 받았지만 69세에 사망하셨어요. 고기를 즐겨 드시던 분이 69세에 사망했어요. 자, 그런데 완전 비건이 몇 세에 사망했는지 한번 보세요.
비건 채식가들은 육식, 우유나 계란을 전혀 먹지 않고 엄격해서 꿀도 먹지 않고 이 벌에게서 오는 것도 벌도 동물이라고 꿀도 심지어는 안 먹습니다. 메이플 시럽을 먹지, 단풍나무 시럽을. 그리고 가죽 옷도 입지 않는 동물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 중에 여러분 아시는 그 아메리칸 비건 소사이어티 창시자인 제이 딘사는 여기 보시는 게 바로 이 제이 딘사님이신데요. 23살에 이 뉴저지에서 동생과 함께 소 도살장에 갔다가 소를 그 도살하는 장면을 본 이래로 그의 평생 43년 동안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23세 1957년부터 2000년까지 평생토록 육식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육식을 즐겨 먹던 이 웬디 햄버거의 창시자인 데이브 토마스는 69세에 사망했는데, 자 보세요. 제이 딘사, 평생토록 육식을 입에도 대지 않은 제이 딘사는 66세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3살 빨리 3년 더 빨리 죽었죠. 그리고 사인은 뭐냐면 심장마비예요. 자, 육식을 한 햄버거 체인 설립자보다 43년 동안 철저하게 채식을 한 비건 소사이어티 설립자가 더 빨리 죽었다는 이 아이러니한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채식하는 사람들은 콜레스테롤이 낮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40년, 50년 동안 많은 통계 데이터를 봐도 이건 팩트예요.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모든 심혈관 질환의 가장 위험한 이 범인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전 클린턴 대통령이 이 경제 이슈로 걸었던 게 It's the economy. Stupid. 바보야. 문제는 뭐야? 경제야. 라고 하면서 이 미국 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대입하자면 바보야. 문제는 뭐야? 콜레스테롤이야. 라고 이 심장 전문의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특별히 심장 혈관이 막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은 바로 이 콜레스테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버드나 존스 홉킨스에서 모든 병의 시작은 콜레스테롤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고혈압, 고지혈, 고혈당 모두 다 범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채식하는 사람들은 비교적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안정권에 있기 때문에 장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웬말? 아메리칸 비건 소사이어티 창시자 제이 딘사가 66세에 죽고 햄버거 회사의 창시자인 웬디 햄버거의 창시자인 이 창시자이신 데이브 토마스는 69세에 사망했어요. 자, 이 아이러니한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왜 고기를 먹는 웬디 버거 설립자보다 43년 동안 육식을 전혀 하지 않은 제이 딘사가 빨리 죽었을까요? 제가 하루에 10대 분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채식을 하시는데요. 건강하려고, 아프지 않으려고, 암에 걸리지 않으려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분들이 육식하는 분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갖가지 질병에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문제점을 여기에서 오늘 찾으셔야 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확실한 통계를 보시면서 이 팩트를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비건 채식가하고 육식하는 사람을 비교한 여러 연구들이 발표되었는데요. 심장병이나 당뇨병, 그리고 중풍, 고혈압, 암. 근데 너무나 기가 막힌 사실이 비건들과 육식하는 사람들이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비건 채식가의 사망률을 조사 연구한 논문들을 보니까, 자, 이제 논문들을 첫 번째 사실부터 보면, 자, 800명도 아니고 8,000명을 18년 동안 추적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육식하는 사람들과 채식하는 사람들의 사망률이 거의 같았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 들으시면 여러분 굉장히 충격받으실 거예요. 이거 뭐야? 나 병 고치러 하늘마을 와서 완전 채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 그리고 인터내셔널 콩그레스 오브 베지테리언 앤 뉴트리션 2002년 발표에 의하면 유럽에서 1993년부터 무려 1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는데 육식하는 사람들이 이 사망률이요, 채식하는 사람만큼 오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퇴소하시면서 이거 다 나 집에 가서 고기 좀 먹어야 되겠는데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육식하는 사람만큼 대장암, 뇌졸중, 심장병, 뇌신경퇴화, 알츠하이머에 많이 노출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2만 8천 명의 채식하는 독일, 영국, 캘리포니아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12편의 논문들을 조사해 봤더니 육식하는 사람하고 채식하는 사람들 간에 수명에 별 차이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선생님 이 부분 열심히 쓰시는데 이거 끝까지 쓰셔야 될 텐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되는데. 자, 여기 첫 번째 이 논문의 이 결과들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내용들을 얘기해요. 8,000명을 대상으로, 17,000명을 대상으로, 28,000명을 대상으로 이 수없이 종단 연구와 횡단 연구를 거듭한 결과 육식하는 사람들과 완전 비건 채식가들의 수명률에 사망률에 별 차이가 없다는 내용이 여기 논문에서도 보시면 Mortality in British Vegetarian 영국의 이 채식가들의 사망률을 이 연구한 논문을 봤더니 결론적으로 앞부분에 답이 나와요. 예, 그들의 이 사망률은 similar 비슷하다. 누구들하고 이 난 베지테리언하고 비교해 볼 때 거의 유사하다는 이 영국 채식가들에 대한 이 사망률에 대한 이 논문의 결과를 보실 때 참 이거 너무나 이 심각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결과를 볼까요? 채식하는 사람들이 뇌 신경 퇴화, 알츠하이머로 죽는 분들이 2배나 더 많았어요. 이거 심각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파인딩 결과가 나왔어요. 고기를 먹는 사람들이 베지테리언만큼 산대요. 자, 세 번째로 골밀도가 줄어들어서 대퇴골골절, 힙 프랙처, 이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발생률이 일반 사람들보다 채식가들이 배나 높대요. 자, 오늘 여러분 이 강의 들으시면 다 도망가시겠는데요. 예, 베지테리언이 have twice the risk of dying of neurological disease, 그 뇌신경 질환으로 인한 그 사망 위험률이 2배 이상 높아요. 자, 이거 심각합니다. 자, 세 번째 보니까 베지테리언이 2배 이상 힙 프랙처 이 골절률이 대퇴골 골절률이 배나 많은 게 twice가 되는 게 이 보고가 됐어요. 심지어 독일에서 20년 동안 추적 조사해 봤더니 가끔씩 고기를 먹는 분들이 채식하는 사람들보다 더 오래 살았다고 보고합니다. 자, 오늘 끝나고 나니까 다들 여기서 끄떡끄떡 하시는데 끝까지 들으세요. 이제 가시면 이제 가끔씩 고기 달라고 또 이제 데모하실까 봐. 자, 채식을 해도 육식하는 사람들에게 걸리는 심장병이나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을 비롯한 암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더 장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뭐 10개월, 오늘 오신 분도 6년 동안 채식을 한 비건이십니다. 완전 비건인데 콜레스테롤 수치가 만만치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자, 이제부터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지중해 다이어트 하는 분들과 미국 심장협회가 추천하는 다이어트, 내시의 약자 Dietary Approach of Stop Hypertension, 고혈압을 멈추게 하는 그 식단 접근법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2년 동안 비교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심장협회가 추천하는 다이어트를 한 식단 한 분과 지중해 다이어트 하는 분들을 비교해 봤는데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미국 심장협회가 제안하는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심장병 사망률이 70% 적고요. 암 사망률이 50% 더 적어요. 희한하죠? 똑같이 채식을 하는데 왜 이럴까요? 왜 지중해 식단이 이 미국식 식단보다 훨씬 더 사망률이 낮을까요? 자, 이제 다음 도표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팁을 얻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는 도표처럼 Heart Disease Mortality, 그 심장 질환 사망률과 콜레스테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장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은 비례합니까? 반비례합니까? 예, 계속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지중해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같았어요. 자, 보시면 지중해 사람들의 혈중 콜레스테롤 양은 같은데 왜 이 심장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이 정도의 갭이 있을까?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까? 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봤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중해 연안 음식은요, 주로 채식 위주의 식사인데 채소, 과일, 통곡식, 그리고 콩과 견과류를 많이 먹고 버터 같은 포화지방 대신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써서 오메가9을 충분히 먹어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을
지중해 식단이 훨씬 더 많이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보다는 이 허브나 스파이스로 양념초를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채식 외에 고기는 한 달에 몇 번 정도로 제한하고 한 주일에 생선이나 닭고기 2번 정도 먹고 적포도주나 주스를 마셔요. 이게 되게 이제 지중해 식단의 특징인데요. 영양 분석을 자세하게 이제 어디에서 두드러지게 차이점이 있는가를 살펴봤더니 지중해 식단과 미국 심장협회가 추천하는 식단과의 차이점이 어디에서 차이가 나서 사망률에 이 정도의 갭이 있는가를 봤더니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 섭취량의 이 비율에 가장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4라고 하면 1대4라는 얘기고 1대20이면 오메가6를 오메가3보다 20배 더 많이 먹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메가3는 좋은 지방, 오메가6는 나쁜 지방 비교적이라고 알고 계셔요. 자, 그런데 오메가3 하면 여러분은 이제 오메가3 오일, 생선 기름을 압축해 놓은 오메가3 오일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자, 이제부터가 이제 본론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지방산에 대해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이거는 평생 우리의 숙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채식을 해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보니까 잘못된 채식이 사람 잡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제가 30년 만에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이 비결이에요. 이 노하우가. 자, 잠시 이제 패티 어시드, 지방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자면 자,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지방산을 보면 여기 saturated, 포화지방이 있고 이 mono unsaturated, 보시니까 단일 불포화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poly unsaturated, 다중 불포화 지방이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지방산을 구별하자면 첫째는 포화 지방이 있고 두 번째는 단일 불포화 지방이 있고 세 번째는 다가 불포화, 다중 불포화 지방이 있어요. 세 가지 지방산이 있는데 자, 여기 나쁘다고 규정 지은 이 포화 지방에는 동물성 지방, 코코넛 오일 그리고 팜유가 포함된 지방이 바로 포화 지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단일 불포화 지방으로 알려져 있는 견과류, 너츠 종류들, 아보카도, 그리고 올리브 오일, 그리고 까놀라 오일, 유전자가 변형되지 않은 non-GMO 카놀라 오일은 단일 불포화 지방이고 다중 불포화 지방에서는 바로 오메가3와 6가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오메가3 기름은 이 다크 리프 그린, 자, 뭡니까? 이 검붉은 채소들, 월넛들, 그리고 햄프씨, 그리고 아마씨, 그리고 아마씨 오일이 대표적인 오메가3 오일입니다. 오메가6 오일을 보면 모카씨 오일, 옥수수 오일, 세플라워 오일, 선플라워 오일, 뭡니까 이거? 홍하씨 오일, 그리고 해바라기씨 오일. 자, 이제 이 도표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인지를 하시면서 지방은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지방산을 구분해 보면 첫째는 배드, 안 좋다고 여겨지는 동물성 지방이 많이 있는 이 포화지방, 그 다음에 단일 불포화 지방, 다중 불포화 지방이 있는데 다중 불포화 지방은 뭐와 뭐로 구분된다?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나누는데 지방 중에 가장 나쁘다는 지방은 이 포화 지방은 모든 동물성 지방, 애니멀 오일, 그리고 코코넛 오일, 그리고 팜 오일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기름하고 제가 코코넛 오일 강의를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 코코넛 오일은 포화 지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우르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팜 성분이 섞이지 않은 MCT, 오리지널 100% 코코넛 오일은 최고로 좋지만 팜유가 포함되어 있는 이 코코넛 오일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좋은 지방으로 알려진 이 단일 불포화 지방에는 견과류와 아보카도, 그리고 올리브 오일, 카놀라 오일이 있고요. 다중 불포화 지방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로 구분이 되는데 오메가3에는 검푸른 채소, 다크립 그린, 그리고 월넛, 호두, 그리고 햄프씨, 햄프하면 대마초 씨앗으로 알고 계시죠? 대마씨 맞습니다. 근데 마약 성분이 있는 부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대마씨, 그리고 플렉시드, 아마씨, 그리고 아마씨 오일, 요것들은 오메가3 오일로. 그리고 아마씨만큼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이 바로 들깨와 들기름에 많이 들어있는데 오늘 오신 분도 식사 전에 들기름을 2숟갈씩 그렇게 꼬박꼬박 생 들기름을 드셨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름 형태로 드시는 것보다는 들깨 형태로 그대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참 혜택이 많아요. 오메가3를 먹기가 참 좋은 게 들깨를 많이 먹잖아요. 예, 그리고 깻잎도 많이 먹죠. 자, 그래서 오메가3를 이제 들깨와 들기름으로 많이 먹는데, 오메가6는 이제 좋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오메가6는 모카씨, 옥수수유, 홍화씨, 해바라기씨, 그리고 콩기름, 요런 것들이 이제 오메가6입니다. 자, 그러면 채식을 하는데 암에 많이 걸리고 잘못된 채식이 사람을 잡는 게 뭔지를 이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이제 카놀라유를 요새 많이들 드시는데 사실은 이게 난 GMO여야 합니다. GMO가 지금 카놀라유가 시중에 되게 GMO 오일이 많기 때문에 난 GMO로 올게닉으로 된 오일로 쓰셔야 돼요. 자, 여기서 단일 불포화 지방에 속하는 카놀라유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옛날에는 레이프시드라고 불렀고 이어러킥 어시드라는 성분이 있어서 동물 실험에서 심장에 좋지 않은 성분이 있고 글루코시놀레이스라고 하는 아주 쓰고 신맛 성분 때문에 사람들이 카놀라유를 안 먹었었어요. 이 필리핀에 카놀라가 많죠. 예, 그래서 카놀라유를 많이 먹는데 요새는 이게 GMO 이 카놀라유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난 GMO로 엑스트라 버진으로 카놀라유를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 학자들이 이 나쁜 성분을 줄여서 개선한 종자를 지금 모두 대개 사용하고 있는데 바로 이게 유채씨 오일입니다. 유채씨. 예, 그래서 GMO가 아닌 난 GMO 유채씨는 이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1로 비율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채식을 하는데 비건들이 예, 이 고기를 먹는 사람보다 더 빨리 사망하는가, 그리고 더 많은 병에 노출되는가? 자, 이제부터 이제 경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건강한 동맥이요, 어떤 이유에선지 손상을 받아요. 그래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생겨요. 예, 그럴 때 자, 심장혈관 내벽이 상처를 받았어요. 인저리. 이로 인해서 염증이 생겼어요. 이 염증의 옥시다이즈드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산화된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혈전이 생겨요. 이 혈액이 떡이 져요. 예, 그래서 심장에 손상이 와서 아주 치명적인 심장 마비가 오는 이런 경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도표를 쫙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심장 건강한 동맥이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손상을 받아서 염증이 생기니까 예, 산화된 콜레스테롤에 인해서 동맥 경화가 발생해서 혈전 현상이 생기고 마침내는 이 터져서 응고된 피가 나오면서 혈관이 막혀서 심장이 손상을 받으면서 치명적인 심장 마비가 온다는 이 도표를 이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으시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뇌혈관이 경화가 되면 예, 뇌동맥이 경화되면 뭐가 옵니까? 뇌동맥이 경화되면 뇌경색, 뇌졸중, 뭐야 보셨죠? 그런데 우리 광필군이 여기 와서 5년 동안 이 중풍 뇌졸중과 뇌경색의 중간 형태인 뭐야 여러분 뇌졸중과 뇌경색의 중간이 뭔지 아세요? 뭐야 내일 힌트 할 겁니다. 퀴즈. 뭐야 예, 이런 친구가 요새 육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뇌동맥이 경화가 돼서 이렇게 와요. 근데 이 친구가 여기 와서 2달도 안 돼서 기생충하고 자기 다니던 병원에 가봤더니 도대체 뭘 먹었냐, 뭘 했냐, 어디 갔냐, 다시는 병원에 올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자, 5단계도 끝나고 이제 아주 건강해서 그 전에 5년 동안 걸음도 제대로 못 걷고 이렇게 부축을 하고 다니던 친구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뇌동맥 경화하고 또 심장동맥이 경화가 되면 스텐트 바이패스를 하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죠? 심장 마비가 오지 않으려면 스텐트 바이패스로 풍선하고 철망과 쇠망 같은 걸 넣어서 이제 막혀있는 심장이 막히지 않도록 이 혈액과 혈관을 공급하기 위해서 스텐트를 하고 바이패스를 여기도 지금 우리 선생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제 심장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동맥 경화를 예방하는 데 이제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동맥이 경화되는 것을 막으면 모든 심장병, 뇌혈관도 다 치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채식을 강조했는데, 자, 채식은 어떤 경우에 도움이 되냐면 이 염증이 생기는 때 염증이 발생한 이 동맥에 옥시다이즈 콜레스테롤, 산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동맥이 경화되는 것을 막는 과정에만 이 베지테리언 식단이, 채식 식단이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뒷부분에 보시면 자,
학자들이 이제 무진장 연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뇌혈관과 심장혈관이 이 손상을 받지 않아서 산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심장마비를 막을 수 있을까? 그래서 학자들이 심장마비 각 가정에서 진행을 차단할 수 있는 물질을 이제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자, 봤더니 뇌혈관이 막혀서 뇌동맥이 경화되고 심장혈관이 막혀서 심장 이 동맥이 경화돼서 지금 이제 이 패스트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페이스 얼굴이 마비가 되고 암 팔이 어눌해지고 스피치가 어눌해질 때 타임 적시에 지금 우리 선생님도 미국에서 따님이 이 간호사 선생님이 아버님을 이렇게 보내셔서 이제 중풍이 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하시는 것처럼 자 어떻게 하면 이제 뇌동맥이 경화되는 것을 막고 심장혈관이 막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가? 오메가3가 많은 음식을 먹었더니 효소 작용을 통해서 혈관의 뇌동맥 경화, 심장동맥 경화를 막는 좋은 역할을 하는 EPA 효소를 이렇게 만들어내고 요 EPA 효소가 다시 DH 효소를 만들어내서 뇌동맥이 굳고 심장동맥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을 차단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삼겹살을 이렇게 구워 드신 다음에 불판을 닦으려고 보면 어때요? 좀 지나면. 굳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걸 그대로 뇌혈관으로 가져가고 심장혈관으로 대비시키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메가6는 그래서 오메가3 음식을 먹으면 아마씨 오일이나 햄프씨나 그리고 아주 검푸른 녹황색 채소들 여러분 점심에 케일 잎사귀 드시는 것처럼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각과 채소를 이렇게 드시면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는 거를 막아내는 EPA가 DHA로 전환이 되면서 이렇게 동맥이 경화되는 것을 차단해 주는데 오메가6는 보니까 이 아라키돈산 효소, AA 효소를 만들어서 그 진행을 not so great, 별로 좋지 않게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뇌졸중 그리고 뇌경색 모야모야를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혈압 고지혈증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왜 고혈압 고지혈증이 그렇게 혈압이 한 140 정도밖에 안 돼도 그 약을 못 끊고 평생 드시냐고 물어보면 중풍이 올까 봐. 그래서 이 고혈압 약을 고지혈증 약을 평생 드신다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뭘 먹냐면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 와파린 계열의 혈전 용해제를 드시면서 중풍이 되는 걸 막죠. 심장마비를 막아요. 자, 그래서 이 오메가3 6는 이 아라키돈산 효소 때문에 이 의사들이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계열을 써서 혈전 용해제를 통해서 이 동맥이 경화되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자, 건강한 동맥이 손상을 받아서 염증이 될때 채식 식단은 뭘 도와줄 뿐이냐면 이 염증이 산화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혈전이 되면서 심장이 손상돼서 아주 치명적인 이 심장 마비가 되는 것을 막아주는데 바로 이 심장이 상처를 받아서 혈전이 돼서 심장 마비가 되는 중간 과정에 이 EPA와 DHA라고 하는 오메가3가 이 혈전이 돼서 심장이 터져버리는 것을 막아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메가3의 EPA와 DHA는 상처가 인플라메이션, 감염으로 인해 진행되는 것을 차단해주고 콜레스테롤로 인해서 피가 클랏, 혈전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아줘서 응고된 피가 심장 마비를 일으키는 과정을 막아주는 고마운 물질이 가만히 보니까 뭐냐면 요거예요. EPA하고 DHA예요. 자, 그래서 오메가3 섭취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새 오메가 막 난리치죠. 그래서 다른 건 안 먹어도 오메가3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자, 문제는요. DHA, EPA가 풍부한 생선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메가3를 드실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자,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모두 우리가 먹는 다 불포화 지방이고 100년 전만 해도 오메가3와 6의 비율은 1대1, 가장 이상적인 1대1. 암 환자들은 적어도 1대1로 오메가3와 6의 균형을 맞추시면 최상이죠.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가장 이상적인 오메가3와 6의 비율을 1대4 이하로 잡고 있는데 자, 여기 보세요. 심각한 문제. 육식하는 사람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7입니다. 채식하는 락토오보 베스테리아는 고기와 우유, 고기는 안 먹는데 우유, 계란을 먹는 베스테리아는 1대10이에요. 육식하는 사람보다 높아요. 왜요? 우유하고 계란 콜레스테롤 버글버글하죠? 예.
우유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비건 다이어트 완전 채식하는 사람이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1대 14예요. 왜 이럴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1대 20, 1대 40이 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에 채식하는 사람의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메가6 오일을 왜 우리는 이 비건 채식가들이 많이 먹는가?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진단을 하셔야 돼요. 비건 채식하는 분들을 보면요. 아무리 좋은 식물성 기름도 기름에 볶고 지지고 튀기고 이게 문제입니다. 흰 빵에 버터, 치즈, 마그넷, 마요네즈가 다 있어요. 그래서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주의자들은 완전 채식이 아니에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락토오버, 페스코 생선만 먹는, 락토오버, 우유, 계란만 먹는, 그리고 완전 비건? 그런데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이 정크푸드 엠프티 칼로리처럼 영양가가 하나도 없는 IP6가 다 도정돼 있는 채식가들은 완전 채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맨날 기름에 지지고 볶고 튀기고 그리고 흰빵, 흰밀가루 먹는 채식은 완전 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오늘 진단해 보세요. 자, 오메가6에는 모카씨유, 옥수수 기름, 홍화씨, 콩기름, 해바라기씨 기름 등이 속합니다. 모카씨 기름이 값이 싸서 많이 쓰고 있는데요. 모카씨는 1857년 이전에는 무용지물이었어요. 특별히 1857년 윌리엄 휘가 씨 껍질을 벗겨내는 방법을 고안해서 기름을 만들어서 등유로 사용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 지나서 프로토 갬블사에서 이 모카씨 기름으로 비누하고 양초를 만드는 데 재료로 사용하다가 후에 먹을 수 있도록 오늘날 이제 뭐 온갖 햄버거 집에서 이 튀겨 나오는 치킨들, 트랜스 지방, 라드 비슷한 트랜스 지방으로 만들고 나중에 크리스코 오일로 생산해서 팔기 시작해서 후에 웨슨 오일 회사에서도 모카씨로 기름을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는데 값이 싸서 주로 튀기는 음식에 많이 사용하죠. 자, 이 도표를 보시면요. 침팬지는 인간하고 가장 유전자가 비슷해요. 인간하고. 침팬지는 거의 채식이죠. 채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재밌는 사실을 보면요. 침팬지의 오메가6 소비량은 변함이 없어요. 일정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오메가6 소비량은 어떠세요?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점점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이게 증가됩니까? 감소되고 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증가되죠. 자, 이제 이 도표를 보시고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가장 적합한 게 뭔가를 좀 찾아보세요. 자, 포화지방도, 단일 불포화지방도, 다중 불포화지방도, 그리고 오메가3와 6, 오메가9까지 쫙 도표가 있는데, 자, 카놀라유를 보니까 오메가3와 6만 오늘 좀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카놀라유는 오메가3가 10이고 오메가6가 10이에요. 그러면 비율이 1대 1입니다. 그래서 카놀라유는 비교적 안전한 걸로 보여져요. 코코넛유에는 오메가3가 아예 없고 6만 2. 옥수수유는 오메가3가 1이고 오메가6가 58. 자, 모카씨유는 오메가3가 1, 이 6가 54. 자, 아마씨유. 보세요. 아마씨유는 오메가3가 64. 오메가6가 15. 여러분들이 왜 아마씨유, 버드윅 박사가 아마씨유로 이 질병을 고치는데 성공했는지 좀 이해를 하세요. 자, 올리브 오일을 보니까 1.5대 오메가3가 1.5, 오메가6가 15. 요거는 1대 10 정도. 자, 그 다음에 팜유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오메가3가 아예 없어요. 땅콩 기름도. 그리고 홍화씨유는 오메가3가 1, 6가 14. 콩기름 오메가3 7, 오메가6 50. 해바라기씨유 0.2, 39.8. 오메가6. 자, 여러분들이 볼 때 여기서 추천할 만한 오메가3가 어떤 겁니까? 가장 높은 오메가3, 가장 좋은 오메가3가 뭐예요? 자, 이제 내일 구체적으로 생선과 또 비교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뇌혈관이 막히고 심장혈관이 막히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주범이 왜 채식하는 사람들이 육식하는 사람보다 가끔씩 생선, 고기, 우유, 계란을 먹는 사람보다 더 빨리 많은 질병에 노출되는가를 봤더니 뭐가 문제였어요, 보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뭐가 문제예요? 오메가3와 6의 비율이 아까 비건 채식가들 보니까 몇이에요? 고기 먹는 사람보다 높았어요.
여러분들이 왜 채식을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이 만성 질환에 노출이 됐는지 이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고기, 생선, 우유, 계란만 안 먹는 채식은 반쪽짜리 채식입니다. 기름에 튀기고 지지고 볶고는 완전 반쪽짜리 채식이에요. 오메가3와 6의 균형이 깨져 있으면 1대1에서 1대4 이하면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내일 이제 공부하실 거예요. 혈중 호모시스틴 농도에 의해서 염증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 염증이 암이 돼요.